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9차시 시작해야겠네요. 9차시, 지난 8차시가 꽤 우리가 어렵게 조금, 이거 지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늘 한번 정리를 쫙 해보면은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느끼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 74쪽, 75쪽을 공부했는데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변화였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는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먼저 여러분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 개념을 그래프로 공부한 게 도시화 발전 단계죠. 도시화율이 30% 이상 이렇게 되면서 빨리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70% 정도 되면은 도시화 단계의 완성 쪽으로 가기 때문에 도시화율이 천천히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중시 다뤄준 것은 도시가 변화한다는 거죠. 점점 대도시화되면서 변화하는 그 두 가지의 초점을 우리는 잘 봐줘야 돼요. 하나는 도시 내부에서의 변화입니다. 원래는 옛날에 작은 도시였을 때는 이 도시 안에 도시가 갖고 있는 기능,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 기능을 세 가지밖에 공부 안 해요. 이렇게 상업 기능과 그리고 공업 기능, 주거 기능 이렇게 세 가지밖에 공부 안 하는데 이런 기능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어. 이 도시 안에. 그러나 도시가 성장하면서부터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됨에 따라서 속안에 기능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도시 기능이 변화한다. 그래서 도심이 따로 만들어지고 중간 단계가 생기고 주변이 만들어져. 이게 하나의 도시 안이야. 지난 시간 얘기 안 했지만 여기 초록색으로 표현된 이것은 도시 경계에 나타나고 있는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깥은 도시의 외곽 지역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외곽 지역을 이렇게 셋으로 지난 시간에 구분했지만 너희들은 이거 구분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사람이 출퇴근할 수 있는 범위까지를 우리는 그냥 노란색으로 쓸까? 대도시권이라고 얘기해요. 얘가 서울일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수도권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경계선에 영향을 주는 것은 도시 내부 기능 변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이 세 가지 중에서도 특히 누굴까? 요 가운데서는 접근성이 제일 영향을 주겠죠. 왜 접근성이냐? 이곳에 있는 사람이 일반적 경제적 행위를 이 도시까지 와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 여건이 좋을 때는 이게 더 멀리까지도 갈 수가 있고 교통 조건이 나쁠 때는 가까운 데서 끝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접근성은 무엇을 갖고 온다? 출퇴근 범위를 정해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출퇴근 가능한 지역까지가 이 대도시의 권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구체적으로 특히 도시 내부 지역의 기능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제공해 줬던 것이 지대곡선이었죠. 지대 기울기의 차이에 따라서 도심 지역에는 상업 업무 기능이 나타나고 그것보다 좀 더 외곽 지역에는 공업 기능이 나타나고 더 외곽 지역에는 주거 기능이 나타난다 라고 공부했던 게 지난 시간의 포인트입니다. 그 정도 일단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변화입니다. 공간의 변화예요. 이제는 실제 우리 생활하는 모습의 변화는 무엇일까? 이게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76쪽 준비해 주세요. 자, 76쪽 교과서 먼저 볼까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입니다.
도시성의 확산 이렇게 돼 있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촌락과 구별되는 독특한 생활 양식이 있다. 자, 지난 시간 처음 얘기했던 게 도시의 상대적인 개념은 촌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네 둘 간에 틀린 모습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생활 양식인데 그 생활 양식이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활 양식을 도시성이라고 얘기한다. 여러분들 책에 도시성에다 밑줄 2개 해놓죠. 도시성. 이 도시성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변화할까를 살펴봅니다. 다른 말로 거기 고쳐준 게 있어요. 보통 도시적 생활 양식 혹은 도시 문화라고 한다. 거기 도시적 생활 양식과 도시 문화도 밑줄 그어놓죠. 좁은 의미의 많은 인구가 조밀하게 거주하는 도시에는 구성원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구성원이 매우 이질적이다. 이질적 밑줄 그어놓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서로 틀린 사람들이 산다는 얘기야. 그럼 촌락은 어떨까? 촌락은 비슷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질적의 상대적인 말, 동질적이죠. 촌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산다? 1차 산업을 하고 산다. 대표적인 게 농촌에서는 농업이 되겠죠. 어촌에서는 어업이 되겠죠. 이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옆집 아저씨도 농사를 짓고 우리 집도 농사 짓고 저 건너편 아저씨도 농사를 져요. 그러나 도시에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집은 여기는 농사 짓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우리 집은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고 옆집 아저씨는 공무원이고 또 그 옆집 아저씨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든가 회사원이라든가 이렇게 전부 살고 있는 모습이 틀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질적이다. 자, 2번째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을 하고 있다. 개인주의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도시성의 특징이죠. 개인주의야. 옛날에는 무엇을 중시했을까? 집단을 상당히 중시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촌락의 모습이라면 지금은 집단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가 이것을 따져주는 거죠. 이들 간의 사회적 관계도 이해타산을 기초로 하고 있다. 개인주의, 거의 이거와 연결해야 되죠. 이해타산. 나한테 이득이 안 되면 안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공동의 생활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일을 행했는데 지금은 손해를 본다면 그 일을 절대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기초로 하여 맺어집니다. 도시의 공간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교통, 통신의 발달로 도시와 촌락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도시성은 점차 보편화된다. 이런 모습이 어디까지 들어가고 있다? 촌락까지도 들어가고 있다. 이게 보편화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직업의 분화입니다. 전통적인 농촌사회, 그러니까 직업분화는 여기서 이미 우리가 눈치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살았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이나 어업과 같은 1차 산업을 하고 살았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도시가 발달하면서는 공업이라든가 특히 서비스 이 3차 산업이 대부분을 이루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전통 농업사에서는 직업 구조가 매우 단순화했다. 1차 산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수많은 직업이 새로 생겨나 직업 선택의 폭이 다양해졌다. 직업 선택의 폭이 다양해졌다. 직업의 다양화죠. 그러면서 같은 직장 내에서도 직업이 세분화, 전문화된다. 다양화.
세분화, 그리고 전문화된다. 직업이 이런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중이 많아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이처럼 직업이 분화되는 과정에서 작업 능률과 생산성이 높아져갖고 도시인들은 더욱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 풍족한 생활 때문에 시골이나 촌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자꾸 몰려들게 되고 도시의 인구는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한 지역 전체가 도시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77쪽에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 요걸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보도록 하죠. 전통사회는 1차 산업을 기반으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농업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다. 개인보다는 사회 또는 집단을 강조하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더 중시했다. 그래서 이 농업을 하면서 우리 생각해 볼까요? 자, 농업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봄이 되면 무엇을 하죠? 씨를 뿌려야 되죠. 파종을 해야 되죠. 논농사를 지른다 하면 물을 관리해야 되고 이러면서 다 기른 다음에 물론 중간에는 같이 농약도 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제일 큰 일은 수확을 하는 거죠. 이런 파종과 수확을 할 때는 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협업, 공동체적 생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이 집단과 같이 생각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협업을 하면서 게라든가 두레라든가 품앗이라든가 이런 아름다운 미풍이 만들어졌었죠. 이후 산업화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개인주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들어 인간관계의 양상이 변했는데 집단보다는 개인의 정체성을 거기다 밑중하세요. 집단보다는 개인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가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 집단의 목표보다는 개인의 목표를 중시한다. 거기도 밑중하세요. 집단의 목표보다 개인의 목표를 중시.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개인주의 가치관이라고 표현했죠. 거기 개인주의 가치관, 요거 이렇게 파도 밑줄에 해놨죠. 이러한 개인주의는 그 다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기주의로 빠져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 우리 생활 모습에는 저 이기주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일단 정리해 보고요. 이기주의와는 다른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중시해야 된다. 개인의 존엄성, 자율성. 이게 강조되어야 돼요. 이기주의는 이것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와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공동체와의 조화. 그런데 이기주의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우리의 생활 모습을 보면은 인간답다라는 얘기들을 종종 쓰고, 요즘 현실 사회가 인간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그런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학교에서 종종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선생님은 오랫동안 지도부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학생들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타나는데, 요즘 가장 심각한 사안 중에 하나가 친구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뭐 왕따를 놓는다든가,
뭐 셔틀을 시킨다든가 뭐 등등등등 그 괴롭힘 한마디로 학생 폭력이죠. 이게 인간성 상실과 가장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해자로 판명된 그런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재미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다. 원인을 누구에게 두느냐? 피해자에게 돼요. 제 시원찮아서 좀 놀려줬어요. 그러니까 재밌더라고.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제가 조금 모자르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오늘날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인간성 상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현대사회는 무지하게 많은 문제를 낳게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건 동물이나 진배 없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짐승 이것과 차이가 나는 까닭은 그 나름대로의 남들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되는데 그걸 지금 안 보여주고 있어요. 옆에 친구가 조금 나보다는 조금 부족한 면을 뭔가 갖고 있어.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럴 때는 그 친구를 도와줘야죠. 그게 인간다운 거죠. 그러나 요즘엔 그게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걸 핑계 삼아서 그 친구를 놀리는 이런 나쁜 놈들이 있는 거예요. 놈도 아니야 그런 거는. 그럴 때 우리는 개 XX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건 실제 개와 관계된 건 아니죠. 무엇만 못하다 동물만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의 표현입니다. 또 은유법, 직유법도 몰라갖고 이거 갖고 따지고 들면 진짜 바보야. 자, 우리는 남을 생각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이타심,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조금 흥분했는데 충분히 흥분해도 됩니다. 우리들 바로 이 인간성 상실을 막아주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육의 목적일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 집에서 밥상머리 교육, 흔히 우리가 가정교육이라고 얘기하죠. 이 가정교육의 주축은 아빠, 엄마인데 그 아빠, 엄마들이 때에 따라서는 내 새끼만 생각하는, 결국 어디로 간다? 이기주의의 발동으로 다른 아이들은 생각 안 하고 내 새끼만 생각하는 그런 가정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 사회는 이기주의, 자기만을 위하는 것들끼리의 싸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존엄성은 강조하면서, 나의 자존감은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얘기죠. 가정교육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들도 얼마 안 있으면 엄마 아빠가 될지 모릅니다. 가정교육 중요하고, 물론 학교교육 중요하고요. 사회에서도 이런 모습들 계속 강조해 주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질 때 나이가 많이 드신 분까지 연결되는 평생교육으로 이렇게 교육은 확장돼서 이 교육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런 이기주의 늪에, 인간성 상실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옆에 최인호 타인의 방이란 소설을 갖고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서로 무관심해지고 인간 소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소설 속에서 한번 찾아보란 얘기입니다.
76쪽과 77쪽 아래 탐구하기는 실제 우리 가정의 모습을 갖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쭉 살펴볼까요? 자, 먼저 76쪽에 가입니다. 아빠의 출근 시간 모습입니다. 광역 버스를 타고 교통이 발달했다는 얘기죠. 결국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산업화 도시화 현대 사회의 모습이죠. 교통 발달했고 아빠는 그래서 멀리서 출퇴근을 합니다. 원거리 출퇴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이 정도에서 출퇴근한다고 생각해 주면 되죠. 이렇게 꽤 먼 데서 광역버스를 타고 출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의 교회화가 이루어졌다. 아빠의 생활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몇 년째 매일 같은 사람들과 만나고 있지만 얼굴만 알고 이야기 안 나눴다. 결국 무엇입니까? 무관심이다. 여기서 또 사회적 문제점 하나가 생기는 게 있어요. 익명성이라는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숨겼다는 얘기죠. 한자로 써줄까? 요거 이름 명자입니다. 숨겼다는 얘기죠. 이름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름이 숨겨져 있을 때 우리는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자신의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무관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인간관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의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가정 이 육아를 책임졌지만 맞벌이 부부에서 우리는 현대사회는 핵가족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육아와 관련된 직종이 증가하고 있다. 아까 얘기한 직업의 다양화, 세분화가 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저와 같은 직업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습과 놀이 등 전문적으로 돕는 직업들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보도록 하죠. 누나의 모습입니다. 누나는 통집, 재미난 저거네요. 우리 원룸이라고 일반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통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혼자 살고 있고 그 칸막이 되어 있는 곳에서 밥을 먹고 있죠. 코로나도 아닌데. 여기서는 그 상황 모를 때 책 만든 거니까요. 자, 혼자서 생활한다는 얘기죠.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게 개인주의가 일반화되고 있다. 나홀로족, 혼자 밥 먹는 거, 혼밥, 혼자 술 먹는 거, 혼술, 이런 혼자 붙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혼자 노는 것도 얘기하더라. 뭐라고? 혼놀. 이렇게들 표현하대. 재밌어요. 혼자가 붙은 그런 사회생활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의 모습은 조금 차이가 나죠? 주중에는 각자 바빴지만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집 근처에 대형 복합 상업시설, 그 밑으로 하나 넣죠. 대형 복합 상업시설.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상가들이 있죠. 옷도 팔고 여러 가지 다 파는 그런 상가가 있습니다. 물론 서점도 이런 곳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런 거 외에도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음식점, 영화관, 대형 식품 판매장, 슈퍼마켓 같은 거, 대형의 것, 이마트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곳에 가서 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할 때 테마형 복합문화 공간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곳에서 주말을 보내게 된다.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78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반드시 여기서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점.
산업화, 도시화가 됨에 따라서 그로 인해서 생활 공간이 변화하고 생활 양식이 변화하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이런 모습은 반드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오게 되죠.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같이 또 보자?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 하는 것이 78쪽, 79쪽의 얘기입니다.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면은 그 문제 원인이 되는 것을 없애버리면 해결은 되는 거죠. 먼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 이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화 곡선으로 전 세계를 볼 때 중간 이상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80% 이상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 기반 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거나 일자리가 부족하면 그게 원인입니다. 거기 밑줄 그으세요. 도시 기반 시설 제대로 확충되지 않거나 일자리 부족. 그래서 나타나는 첫 번째 문제, 주택 문제입니다. 물론 주택 문제도 책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일단 주택의 숫자가 부족해. 전세나 월세 이렇게 사는 사람을 얘기해 주는 거죠. 주택 부족 문제와 또 하나는 너무 집이 오래됐어, 낡았어. 불량 문제.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판자촌이라든가 또는 달동네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두 번째 문제점, 교통체증, 주차 공간 부족, 교통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통 문제다. 다시 표시를 해 주시고, 다음 수질 및 대기 오염, 딴 거 없습니다. 넓게 얘기해서 환경 문제죠. 기타 다른 문제들도 옆에 거론해주고 있죠. 자, 책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범죄 실업, 직장이 없는 것, 이런 문제들이 일반적인 무슨 문제가 된다? 도시 문제가 된다. 자, 이 해결책을 책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주고 있어요. 먼저 정부의 해결책이 6번째 줄부터 나와 있죠. 자, 정부에다 동그라미 해놓고요. 일단 정부는 그 규모가 범위가 넓은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가 있죠. 그 옆에 밑줄 긋습니다. 도시의 기능 중 일부를 분산하거나 그 분산의 대표적인 기능은 이 두 가지 기능입니다. 빠져나가는 공업과 주거 기능을 더 바깥쪽으로, 이 안에 공업과 주거 기능을 더 외곽 쪽으로 유도한다는 얘기죠. 지방 도시를 육성, 그리고 인구의 지방 정착을 유도한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같은 게 있어요. 아직까지는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우선 신경 쓰지 말고요. 그런가 하면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도시 기반 시설 옆에 설명했듯이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도로를 더 넓힐 것이냐, 공원을 크게 확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겠죠. 그 다음은 환경과 관련된 법적 규제 강화, 법을 만드는 거 정부가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도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 그러나 정부 정책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것을 누가 잘 따라줘야 돼? 우리 국민들, 개개인이 잘 따라줘야 됩니다. 그 아래 그런 말이 써 있네요. 개인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분리수거 같은 거 잘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아빠 보고 차 태워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한편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대되면서 그 다음 문제점 다시 밑줄 하나 그어놓죠. 공동체 결속력 약화, 인간 소외. 결속력이 약화된다. 바로 이거와 관계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큰 문제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아래 써 있네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적 차원에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구체적인 게 안 나오고 있네요. 그냥 좀 막연하게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어. 그 지역 공동체 모습은 아래 살짝 나오긴 해요. 그런가 하면 개개인도 서로의 관심을 두고 배려하는 그 배려란 말이 늘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그런 마음입니다. 배려하면서 양보하고 도움을 주는 어떤 책에 보니까 뒤에 그렇게 써 있더라. 내 탓이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마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내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고.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무리 짓는 부분에서 그 아래 그 그림 한번 보죠.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갖다가 우회 쪽에는 사회적 차원, 개인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해 줬고요. 주로 정부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아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써줬으니까 얼른 눈으로 확인해 보죠. 첫 번째, 대전시가 하고 있는 게 나오죠. 자동차 요일제. 요즘에 많이 사라졌어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동차 요일제로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가 있겠죠. 다음 서울시가 하고 있는 생태학교 조성 사업. 생태학교를 조성한다. 이 가운데선 특히 문제점 중에서 환경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완화시키는 방법이겠죠. 마을 공동체 서울시 중랑구 저기 중랑천 건너에 있는 구입니다. 거기에서 달팽이 마을 이런 걸 하고 있대요. 이것도 환경 쪽 그리고 아까 얘기한 무관심이라든가 인간 소외 쪽 이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개인적 차원을 보도록 하죠. 주차 공간을 배려한다든가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 나의 주차 공간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거 대중교통 이용 환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페이지는 탐구하기 이런 문제점을 갖다 실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예시해주고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대면 수업에서 해주도록 하고 오늘 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산업화 도시에 따른 변화 중에서 오늘 관심을 가졌던 것은 생활 양식의 변화로 이 생활 양식 대표적인 게 이 생활 양식을 갖다가 도시성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런 도시성은 서로 틀린 성격의 사람들이 모임으로 인해서 개인주의가 일반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오늘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친구들 사이에도 인간성 상실하면 안 됩니다. 서로 도와주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친구를 위하는 마음, 적어도 이거는 배워서 사회로 여러분들이 나가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했습니다.